안녕하세요. 사영쌤이에요. 수리논술 총론에 이어서 오늘은 강론, 각 학교별로 들어갈 건데 경희대학교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수리논술 문제가 출제되는 출제 계열은 상경계열, 그 다음에 자연계열, 의학계열 이렇게 세 계열로 나뉘어지고, 상경계열은 보통 확률과 통계 관련된 질문들이 주로 나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상경계열 빼고 자연계열이랑 의학계열은 논술시험 시간이 정확하게 120분 둘 다 동일하고요. 논술 70%, 학생부 종합평가 30%라고 나오니까 내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거의 미미한 영향밖에 못 미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등급별 점수의 차이를 그렇게 크게 주질 않아요. 그래서 30%가 반영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논술 점수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당락이 결정된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논술 시험만 잘 쳐도 학생부 내신 등급이 난 굉장히 낮은데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 4, 5등급 된다라고 해도 논술 시험 성적을 가지고 충분히 뒤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있네요. 자연계열은 2개 영역 등급합 5 이내고 한국사 5등급 이내, 의학계열은 3개 영역 등급합 4 이내고 한국사는 5등급 이내입니다. 실제로 문제들을 좀 살펴보면 경희대학교 논술이 가진 특징은 뭐냐? 첫 번째, 제시문이 상당히 깁니다. 긴 제시문을 가지고 제시문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문제에 필요한 제시문을 제시문 박스 아래쪽에다가 더 추가로 넣고 질문을 하는 형태로서 나옵니다. 일단 제시문 좀 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준비를 해야 될까? 좌극한과 우극한이라는 개념이 나오네요. 극한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수학을 제대로 공부해서 수리논술고사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은 모든 개념들을 기본적으로 기초에 충실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극한에 대한 개념 설명할 때 제가 주로 묻는 게 이런 건데, 중학교 때 이거 배우죠? 이거는 구가 한없이 가는 이런 꼴이야 라고 배웁니다. 그리고 얘는 얼마다? 1이라고 배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구가 한없이 가면 1이 되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학생들은 그러게요. 사실은 점점점이 붙는 이 부분, 이 극한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이것이 한없이 반복될 때 가까워진이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값이 한없이 가까워진 특정한 값이 있다라면 그 값은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랬을 때 그 값은 1입니다 라고 비로소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 등비급수에 대한 이론하고 극한에 대한 이론을 정확하게 콜라보해서 알고 있어야지만 이런 형태의 질문들에 대답할 수 있고, 극한이라는 이 기호가 가지는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게 가능하겠죠. 그런 것들을 베이스로 깔고 이 문장을 보고 그 다음 극한에 대한 질문을 풀어내는 학생의 경우하고, 그냥 단순하게 극한값은 이거야 라고 그냥 암기해서 푸는 친구하고 답안의 질은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접선의 방정식은 이거야라고 역시 교과서에 나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또 이런 질문이죠. 접선의 방정식 구해서 뭐 하게요? 미분을 활용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라는 내용을 배웁니다. 접선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죠. 이 접선에 대한 질문이 가지는 의미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으면 대단히 훌륭한 학생입니다. 접선의 방정식을 왜 배웁니까? A에 관한 함수를 나타내라는 말의 의미는 또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하겠죠. 도대체 함수가 뭔데요? 제가 묻고 싶은 함수를 왜 배웁니까? 함수의 수학적인 정의가 뭡니까? 알고 계세요? 사실 우리가 함수를 공부하는 목적은 변화하는 변량 사이의 관계를 기술, 나타내는 방법, 그 다음에 분석,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에 대한 이론을 통틀어서 우리는 해석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A에 대한 함수를 나타내는 이야기는 A를 독립변수로 하는 함수로서 표현해달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A 값이 변함에 따라서 점 C의 X좌표가
A에 따라서 결정되는 값이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답안 작성을 할 때 점 C의 X좌표는 A 값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므로 A에 관한 함수라고 볼 수 있다. 그 함수는 X와 A의 관계식으로부터 이와 같은 관계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답안 글이 딱 처음에 가는 것과 GA는 이거고요. HA는 이거니까요. 이렇게 되는데요. 라고 답글을 쓰는 것. 품격 차이가 좀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답을 냈고 똑같이 답안을 작성한 것 같지만 답안의 점수는 천차만별입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100점 만점으로 채점을 하라고 하면 빵점부터 100점까지 순서대로 정확하게 줄 세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논술시험이 가지는 장점이 왜 대학에서 논술시험을 포기를 못하냐, 일부이나마 논술전형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수학과 과학에 있어가지고 약간이라도 특화된 학생들을 뽑고자 하는 욕망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모든 개념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세요. 이거 왜 배우는 거지? 접선의 방정식은 도대체 뭐에 써먹으라는 이야기일까? 접선의 방정식은 왜 중요할까? 곡선의 해석에서 접선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극한의 개념은 뭐였지? 그 다음에 우극한과 자극한이라는 개념은 또 어떤 차이점을 가지는 거지? 제가 대단히 어처구니 없는 게 도함수에 대한 개념에서 F'A가 존재하는지 묻는 질문들이 수능논술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상한 콩그리시라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만 쓴 이상한 용어들을 써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뭐 이런 용어들을 씁니다. 그건 수학 교과서에 없는 용어들이에요. 근데 답안 작성할 때 그런 용어들을 쓰면 되겠습니까? 뭐 감점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교수들이 보기에 이건 좀 약간 급이 떨어지는 답안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좋은 성적을 받고 대학에 입학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 학문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능력치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싶으면 수학 공부를 제대로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제시했던 것처럼 총 4문항으로 문제를 줍니다. 요 4문항에 소문항까지 다 합해봤자 한 5에서 6문항 정도가 되는데 시간을 120분을 준다는 건 당연히 각 문제들이 쉽진 않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니 처음에 안 풀린다라고 포기하지 말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수학적 개념에서부터 출발을 하여서 단계를 밟아가면서 사실은 수리논술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제일 처음에 나왔던 요 개념을 이용해서 1-1번을 풀라라고 요구를 했을 때 1-1번의 해법을 잘 이용하면 1-2번을 풀어내는데 사용할 수가 있게 만들어진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정합해 보면 1-3번으로 접근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다 종합했을 때 비로소 마지막 1-4번이 풀리게 되는 거죠. 마지막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적분을 배우면서 단순하게 부정적분하고 정적분 사이의 관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인테그랄 fx dx가 라지 fx 더하기 c 이런 부정적분으로 표현되어질 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는 라지 f의 b에서 라지 fa를 빼주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건 근데 사실 결과죠. 사실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부정적분이라는 개념하고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정적분이라는 개념은 완전히 별개의 개념이거든요. 정적분의 정의를 정확하게 쓰세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수학2에서는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관계를 가지고 정적분의 정의인 것처럼 설명합니다. 근데 미적분학으로 넘어가게 되면 미적분 교과서에서는 정적분의 정의를 수학적으로 다시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 정의를 분명하게 이해했을 때 이러한 삼각기둥의 부피가 어떻게 정적분식으로 표현되어지는지를 설명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안에 그것이 들어가 있는 답안하고 단순하게 이 결과만 이용해서 문제의 답만 도출해낸 답안하고 어느 답안에 더 높은 점수를 줄지는 너무 뻔하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 방향성들은 자명한 겁니다. 제대로 공부하세요. 정의, 그 다음에 공리.
두 가지 기본 개념만 가지고 이러한 공식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유도되어지는지 유도하는 과정들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답글을 쓸 때 쓸 이야기들이 많아지고 굉장히 품격 있고 논리적인 글들로 마무리가 가능해지게 돼요. 자, 오늘은 경희대학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학교들 강론을 살펴보면서 또 만나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